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월요일 뉴스 정면승부의 시작 매주 두 분이 열어주고 계시죠? 여의도 밖에서 정면승부 펼칠 분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성중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추미애 이야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윤석열 총장 운명을 가를 한 주가 시작됐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던데 서울행정법원에서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사건 신문이 있었고 빠르면 오늘 결과가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 내일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우리 이재정 의원도 법률가시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사실은 여기까지 온 게 민망한 일입니다. 예. 인사권에도 대들고 스스로 공무원이라는 기본적인 태도와 자세도 몰각하고 있고 그래서 법정에서 기어이 싸워 나서려는 모습이 결국 법정에 있는 게 부당한 인사권자에 대한 부당한 법무부 장관의 부당함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국민하고 싸우고 있다는 거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법률적 판단 그런 얘기 하기 이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성민 의원은 그동안 윤석열 총장을 배제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이 행사돼 왔습니다. 이제 답이 정해져서 그 절차가 진행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 우리 이재정 의원이 국민과 싸우고 있다. 국민과 싸우는 건 아니고요. 이 정권과 싸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민들은 훨씬 여론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높다. 그동안 사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윤석열로 가깝다고 한 척건들 전부 쳐내고 그다음에 윤석열에 대해서는 지금 70년 헌정사상 2번이나 검찰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또 최근에는 부인 수사라든지 장모님 기소 관련도 있고 또 이제는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까지 했습니다. 정말 세계 어느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국격의 문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시작부터 굉장히 팽팽하게 의견이 갈렸는데 일단 우리 박 의원님 국민의힘 쪽에서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 뒤에 숨어 있지 말고 대통령이 대답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예,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대답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두 분에 대한 인사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해야 된다.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대통령의 뒤에 숨지 말고 책임도 지고 부담도 져라는 걸 첫 번째 이야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게 상당히 시간이 오래 끌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피로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대통령은 국민 여론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위치에 조정자적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국민의 그걸 마음을 여론을 어루만져줄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대통령이 나서라는 입장이고요. 지금까지 쭉 사안을 보면 대통령이 인기 있는 사안은 잘 나서는데 부담되고 좀 그런 사안은 나서질 않아요. 예를 들자면은 서해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도 한마디도 안 하고 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관련해서 대통령이 하자 있는 그런 보궐선거 후보 안 내보낸다고 했는데 당에서 결정했을 때 한마디도 못 하고 있고 또 월성 1호기라든지 옵티머스라든지 이런 관련해서도 전혀 말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지난번 보니까 기생충 관련해서는 짜포리 파티도 잘 나오시고 방탄소년단도 잘 나오시고 반론 있으면 하세요. 먼저 아까 이제 질문에 대한 대답 말미의 얘기를 저도 동감하면서 하고 싶은데요. 세상 어디에 검찰 관련해서 이런 나라가 있느냐. 세상 어디에 이런 나라 없다는 얘기. 저도 그 표현만큼은 공감합니다. 이렇게 검찰에 막강한 권력이 몰아져 있는 제도적인 허점을 가진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에 영합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별별 수단 가리지 않았던 그런 검찰 단 한 번도 개혁된 적 없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간첩사건 조작하고 무엇을 해도 승승장구하던 검찰 그대로였다. 사실은 검찰 개혁을 위해서 저는 많은 분들 우리 당 의원도 동의하지 않지만 가장 필요했던 건 인적 쇄신, 제도적 개혁은 물론이고 인적 쇄신조차도 필요했던 상황에서 그거를 격렬하게 막아나서는 모든 걸음걸음 하나하나가 반개혁
반격을 향한 걸음이었다는 거 다시 한번 예. 힘줘야 얘기하고 싶고요. 아니 월성 1호기 사건이든 옵티머스 사건이든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하면 또 수사 개입이라 그러실 거 아닙니까? 답정너 그게 바로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 뭐라고 하든 이야기를 하면 가만히 있어라. 하지 않고 있으면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하는데요. 맞습니다. 대통령이 책임지십니다. 대통령제에서 가장 큰 책임을 막중히 지고 계시고 그렇게 책임지는 방법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언급하고 안 하고 여기 야당이 묻는 구체적 질문에 답변을 안 한다고 해서 책임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다 크게 고민하고 책임지는 방법으로 묵묵히 하루하루 역할을 수행해내고 계십니다. 국민과 소통합니다. 야당의 하나하나의 예. 질문엔 답하고 있지 않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야당이 하시는 말씀도 경청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 더불어민주당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답하는 이야기나. 잠시만요. 예, 대통령 입장 사안에서는 예, 답하라는 이야기. 잠시만요. 대통령 입장 표명 질문을 드렸고 대답을 하셨으니까 오늘 수보 회의에서 대통령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거 잠깐 듣고 옵시다. 그러면.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성공 후사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과거의 관행이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급변하는 세계적 조류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예, 대통령이 개혁과 혁신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집단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받들어라. 그게 공무원의 자세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거는 우회적으로 윤석열 총장을 비판한 거 아니냐. 이런 언론 보도가 많던데 이재정 의원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윤석열 총장을 비판하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진통이 따르는 여러 가지 현안에 묵묵히 가야 될 바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함께 용기를 내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비당 한 사안에만 국한해 해석할 것은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검찰 개혁을 향한 우리 사회의 진통에도 같은 의미의 적용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예. 뭐 대통령의 말씀은 이제 일반적인 얘기니까 상당히 뭐 일리는 있다고 보는데요. 예. 전반적으로 한번 구체적으로 대입을 해보면 참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일반론적인 이야기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 그 윤석열 총장이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사건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때 죄가 받았죠. 그리고 이 정부 하고 나서는 바로 적폐를 조사했습니다. 우리 야당은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그다음 박근혜 최순실 관련했습니다. 그다음에 MB 대통령 다스 문제 지금 구속되도록 다 해놨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괜찮은 검찰총장으로 적격의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그때는 적격의 검사다 굉장히 칭찬했어. 그리고 검찰총장 올렸지 않습니까? 검찰총장 올리고 나서 이 정권에 대한 수사, 예를 들어서 조국 사건, 그다음에 그 김재수 사건, 울산시장 사건. 그까지는 괜찮던 그 이후에 이제 옵티머스라든지 몇 군데가 이 정권의 어떤 직접 겨누고 들어가니까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윤석열 총장 옹호하는 거 아닙니다. 윤석열 총장 우리 당에 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분은 칼날 위에 서 있는 검사다. 어디로 튈지 모른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공정하게 전체적으로 봐라. 자기한테만 수사하면 그게 난리고 적폐 수사관이고 적폐 검찰총장이고 남을 수사하면 그건 아니다. 이런 판단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또 징계위가 예정돼 있고 만일 징계위에서 징계가 결정나고 장관이 대통령에게 총장 해임 건의를 하고 대통령이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야당에서 요구하는 대통령이 답변한 것 아닙니까? 그건 답변한 거죠. 답변한 것도 되는 겁니까? 인사권자로서의 조치를 한 거니까. 그러니까 답변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질문을 던지고 무슨 어떤 시험 안에 쓴 것처럼 어떤 답변을 직차적 답변을 요구하고 그 방식이 아니라 책임지는 방식으로 절차 안에서 답변을 하는 거고요. 제가 혹시 첨언을 잠깐만 해도 될런지 하세요. 윤석열 총장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총장으로 대별되는 검찰의 집단적 저항
개혁에 맞서는 저항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사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문무일 총장 초대 총장이지 않았습니까? 문무일 총장도 검찰 출신으로서의 한계를 가졌지만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문무일 총장 역시도 검찰 개혁, 특히 검경 수사권 조장에 대해서 강한 반발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비판적 입장에 섰습니다. 누구여서가 아니라 누구여서 기대를 했으면 끝까지 칭찬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역할에 대한 당부를 공직자로서 망각하는 순간에는 누구의 비판 위에도 놓일 수 있는 겁니다. 하물며 민주적 정당성을 얻지 않은 검찰총장은 말할 필요도 없죠. 당연히 국민적 비판 안에서 본인이 가야 할 길, 본인이 시대적으로 요구하는 바를 망각하고 있으면 진작에 자리를 물렸어야죠. 예. 검찰이 짧게 해주세요. 독자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민을 보고 상대하는 겁니다. 대통령을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인사권자로서 직위제시키고 뭐 그걸 하면 직무 배제를 하면 그건 어쩔 수 없이 그건 받아들이겠지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죠. 그거는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인사권자니까. 그러나 국민을 상대로 정말 공정하게 수사했다면 그걸 받아들여야지 자기 쪽에 수사했다고 난리친다면 이거는 대통령도 여권도 취할 바가 아니다. 이 역사는 분명히 추후에 다 평가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난리치는 게 우리 경상도 말이니까 제가 용인은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들으시는 분에 따라서는 부적절하다고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주제로 가보죠. 자, 3차 재난지원금 문제인데 코로나가 3차 또 유행이 오면서 또 자영업자들이 또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3차 재난지원금 설 전에 지급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야당도 어쨌든 지급에는 찬성. 당연하죠. 예, 선별인 겁니까? 저희들 뭐 이 그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당에서는 원래 추가 경정 예산으로 내년 또 뭐 생각도 약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바로 반영해서 내년에 바로 1월 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자 이제 이렇게 해서 3조 한 6천억 정도 저희들이 제기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그 보편으로 지급해야 되느냐 뭐 선별 지급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왜 고민 안 했겠습니까? 1차 지원금 때가 14조 3천억을 지원했습니다. 그 당시 4인 가구 100만 원 지원했는데요. 이번에는 뭐 기껏해야 3조 6천억 많아봤자 4조 안팎인데 그것 가지고 지원하면 1인당 한 8만 원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전체적인 효과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선별 지원 쪽으로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를 입은 업종들 있지 않습니까? 또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굉장히 그 생계가 어려운 이런 것부터 먼저 지원하자. 저희들도 그런 입장이죠. 야당이 뭐 일부에서는 뭐 30만 원씩 뭐 지원하자고 전 국민에게 하든 뭐 이래 하기도 오던데 저희들이라고 뭐 3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라도 지원하고 싶죠. 그러나 30만 원씩 지원하면 지난번에 1차 지원금 14조보다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야당이 3조 6천억, 지금 여당은 4조 안팎 얘기하던데 결국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박 의원 말처럼 여당도 선별 지급으로 가닥 잡은 거 아닙니까? 예, 저 역시도 선별 지급보다는 당초 이제 1차 지원 당시에 이제 주변에서 그러니까 가까이 뭐 다른 경제적 평가는 둘째 치더라도 국민들의 어려움이 해소되는 것들을 제가 체감했었거든요. 2차보다는 1차가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체감했었고 하지만 뭐 2차 역시도 이제 지금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텐데 그런 적절한 피해가 집중되는 곳에 집중했던 효과에 대해서는 뭐 차치하더라도 가능하다면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박성중 의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예산상의 한계라는 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시 이제 정말 겨울을 맞아서 그 팬데믹 유행 사태가 어디로 어떤 방식으로 확대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피해가 가중될 것 같은 그런 피해 영역에 조금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아닌가 싶고요. 하지만 모든 상황을 열어놓고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재원을 확보하는데 야당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 지원에서 뭐 14조가 넘게 지원했고 2차에서 7조를 하다 보니까 그 돈 가지고도 선별 지원밖에 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4조 안팎이면은 상당히 그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의원님은 이재명 지사한테 문자 받았습니까? 예? 문자. 어떤 문자?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문자 보냈다고 하던데 전체적으로 지급하는 데 힘써달라고? 아 그래요.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받았으면은 저도 이제 받았다고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일단 정의당과 이재명 지사가 강력적으로 전 국민에 지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2차도 그렇고 3차도 그렇고 전 국민 지급이 아닌 선별하는 것은 대권 경쟁자인 이재명과 차별화하기 위해서다. 이런 분석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뭐 제가 이야기를 좀 할게요. 하세요. 예, 뭐 야당이니까 저희라고 1인당 100만 원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 돈 빌려서 얼마든지 줄 수 있다. 국채 발행해가지고. 예. 그거는 정치인이 취할 자세는 아니다. 정체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판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 알겠습니다.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이제 전 국민 지급이 체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어 체감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향의 지원이 어쨌든 그 확장 재정의 이제 좋은 예라고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너무 보수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전국민 지급 자체에 동의를 하고 또 이재명 지사가 그런 측면에서 또 정의당 역시도 그런 고민을 보태는 건 충분히 납득하고 저 동의한 바가 있지만 현재 지금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부대되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 절충 될 수 있는 그렇지만 최대한 국민께 혜택이 갈 수 있는 지원이길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여당이다 보니 누구한테 주문하는 게 아니라 또 우리 국회다 보니 함께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 이 일은 예산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9일날 본회의 때는 공수처법 처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서 공수처 다시 한번 추천하려는데 역시 또 불발됐죠. 불발됐으니까 아마 민주당은 법을 바꿔서라도 해야겠다. 아마 9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이 개정을 강행하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사실상 막을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없죠. 뭐 인원이 저게 180명 넘어 되는데 예. 저희들이 뭐 지난번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도 소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아무리 반대해도 그거 다 뛰어넘고 그냥 바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예. 뭐 숫자로 밀어붙이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만 판단은 국민이 한다. 공수처 위원 추천 좀 하시지 그랬어요. 그러면. 공수처 위원은 추천했죠. 예. 후보 공수처장 후보. 예, 추천위원은 추천했는데 공수처장은 7명 중에 6명이 찬성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멤버 가지고 안 되면은 좀 더 새로운 사람을 넣어서 좀 서로 한다든지 아니면 여당에서 새로운 인물이라든지 같이 합의할 수 있는 인물을 좀 보강해서 좀 하면 되는데 그냥 3차 회의에서 그냥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알 수 없이 국회의장이 뭐 4차 회의가 열었는데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여당에서는 그 야당이 일부러 지연작전 하려고 무조건 반대하는 거다. 지연작전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우리가 원래 공수처법은 만들 때 여당이 우리 위원님도 뭐 그런 말 했는데 여당 의원들이 이랬습니다. 7명 중에 6명이 찬성해야 되기 때문에 야당의 동의 없이는 할 수가 없다. 강력한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당시 패스트트랙에 쟤도 뭐 기소돼 가지고 재판 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반대해도 억지로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그 논리를 가지고 이제 와서 아니죠. 야당을 설득하고 진짜 괜찮은 인물을 해가지고 뭔가 선택할 수 있도록 대안을 내놔야죠. 제도를 그렇게 입안을 한 거죠. 제도의 취지대로 활용하느냐, 제도를 남용하느냐가 또 운용 과정에서 목격할 수 있는 건데요. 아이고 왜 그러십니까? 예, 콘텐츠가 있으니까 내용도 꽉 차니까 말 잘하는 것처럼 들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비토권을 악용한 것이 누굽니까? 지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도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본인은 당초에 공수처를 반대했다. 하지만 추천위원 안에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해도 너무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공수처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했지만 추천위원으로서 들어가서는 나름의 방식으로 합의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또 대립하는 각 정당 구성원들을 아울러 가면서 해보려고 하셨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로만 정말 싸우기 위해서로만 일관하고 있는 야당 추천위원들의 행태에 실망스럽게 그지없다라고 여러 차례 공표하셨습니다. 말을 함부로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전반적으로 대한변협회장도 그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말을 함부로 하셨다는 뜻인가요? 그분의 말을 그 안에서 하는 행동이라든지 전부를 보면은 정부에 대한 대변인 같이 행동을 했고 첫째가 두 번째 저희들이 이제 문제 삼는 거는 그 양반이 그 3명이가 4명 추천할 때 그냥 진짜 괜찮은 덕이 있고 진짜 존경받는 그런 변호사라 그런 법조인을 추천한 게 아니고 그냥 본인한테 전부 신청 받아가지고 그 신청인 중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로서는
마땅치 않은 인물들이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정말 우리가 서로 존경할 수 있고 서로 인용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을 하면 언제든지 우리도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도 의원님, 저도 이런저런 말로 이제 어떤 지탄도 받아보기도 하고 말씀도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추천 위원이고 또 나름대로 변협 회장님이시고 한데 그 양반이라든지 말을 함부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조금 정정할 시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그분이 나와서 언론에 한 이야기라든지 또 어느 라디오에 가서 한 이야기라든지 저희들도 전부 체킹을 했습니다. 예. 한쪽으로 너무 정사돼 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제 질문에 지금 국민의힘은 방법은 사실상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일 그 9일날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면 또 보수 언론에서 의회 독재다, 뭐 다수결의 폭력이다. 분명히 이랬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자체로 부담 아닙니까 여당은? 무엇이든 다른 의견을 가지고 맞서는 야당은 그 자체로 여당으로서는 불편함이고 부담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려고 긴 시간 노력합니다. 공수처야말로 그런 노력의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20대 국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합의 처리를 하기 위해서 국민과 공론화하고 국회 내 소통해서 그렇게 긴 시간을 기다려서도 안 되는 마당에야 패스트트랙 상황이 그 긴 시간을 기다리고서야 맞닥뜨린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어떻습니까? 국민은 패스트트랙에 맞선 야당에 대해서 박한 점수를 주신 게 올해 총선 아닙니까? 저는 이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나긴 시간 기다리고 또 추천해 주실 기다리고 또 국회의장의 중재를 받아들여가지고 또 논의의 장을 다시 한번 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응하지 않은 야당 또 나중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겠지요. 맞습니다. 책임은 우리가 지겠습니다. 하지만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것도 책임지지 못하는 자세입니다. 책임지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예, 공수처 관계 이야기 나왔으면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저희들은 패스트트랙의 330일을 그대로 태웠으면 저희들도 여러 가지 저항해서 법의 규정에 절차에 따라 내는데 330일을 안 하고 100일, 180일을 더 깎아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냥 강제로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 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수처라는 것은 민생하고 관계없는 법입니다. 여기에 처벌받고 그런 건 대통령 가족이나 이거 고위공무원이나 판검사들입니다. 경찰의 일부하고. 민생하고 관계없는데 뭐가 그리 급해서 3차 회의하고 그냥 파토 치고 또 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대통령이 지난 9월 달 검찰, 경찰, 국정원 권력기관 뭐 회의에서 공수처 통과시키라 하니까 그 뭐 여당은 통과의 어떤 그런 차원에서 그냥 막 통과시키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한가해야 돼요. 지금 당대표도 아마 대선에 출마하면 내년 3월에 끝내야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내 어떤 형태든 성과를 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조바심이 들어서 그한 거 아니냐. 이것이 뭐든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좀 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장도 있는데 왜 그런 걸 공개하지 않는 검찰에 주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패스트트랙 일자 모두 지켰습니다. 안 지켰습니다. 사개특위 잠시만요. 제가 말하는 시간입니다. 사개특위가 해산되면서 그로 인한 기관의 경과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야당이 다른 주장을 한 건 압니다. 하지만 충분히 여러 법적 조언을 받고 국회 내에서 국회 사무처의 유권 해석을 받아서 처리한 내용입니다. 위법적 요소가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내용을 죄송합니다. 말이 섞이지 않도록 이재정 도와주시고요. 의원 좀 30초만 더 드릴게 반론하고 마무리합시다. 하세요. 그런 경위에 있었던 것이지 이제 그건 의원님의 주장이신 거고요. 제 주장 아닙니다. 우리 변호사들 우리 전문가들 말씀하세요. 지금의 상황에서 해야 할 역할은 공수처 논의 고비처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일에 20년이 넘은 논의입니다. 검찰개혁 40년, 50년 60년 전에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렇게 묵은 과제들입니다. 누군가의 명령에 의해서 누군가의 언급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오랜 고민과 고통의 시간의 결과로 우리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저희들은 공수처에 대해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50년은 아닙니다. 그는 지금 여당의 주장이고요. 의원님 알겠고요. 시간 1분밖에 안 남아서 제가 박 의원님한테 하나만 마지막 질문하고 마칩시다. 그 유승민 전 의원이 최근 정치적 발언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김종인 비대위 문제가 있다. 전부 혹은 일부를 바꿔서라도 2기 비대위로 총력을 모을 테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이제 내년 5월까지 돼 있는데 뭐 조경태
의원도 예. 비슷한 얘기를 했고 그 당에서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의원님 네. 어떻게 보세요?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이제 비대위에 대해서 대부분이 그 젊은 사람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초선 의원, 재선 의원 대표가 들어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5명까지 하게 돼 있는데 9명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여러 가지 어떤 우리 내부의 다양성을 다 담아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뭐 3선 대표, 4선 대표 또 있고 뭐 또 예를 들어서 그 서울시당위원장, 부산시당위원장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넣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전쟁 앞두고 장수를 바꿔서 뭐 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장수를 바꾸는 건 아니고 예. 그 밑에 있는 최고위원들 그 비대위원들을 좀 더 충원하자 이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지켜보고요. 어쨌든 선거가 앞에 있고 또 연말이고 코로나 상황도 심각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의도 정면승부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국민의힘 박성준 의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